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까지 가는 우주선은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우주에는 도로도 없습니다. 표지판도 없습니다. 잠깐 멈춰서 방향을 물어볼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탐사선은 지구를 떠나 화성에 도착하고 목성을 지나 토성까지 날아갑니다. 작은 계산 실수 하나만 있어도 목적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시간과 속도를 계산합니다. 우주 탐사는 하늘을 날아가는 일이 아니라 정확한 미래 위치를 맞히는 일입니다. 우주 탐사선은 자동차처럼 목적지를 향해 곧장 달리지 않습니다. 지구에서 화성을 향해 직선으로 쏜다고 해서 화성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성은 가만히 있는 목표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화성도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탐사선이 날아가는 동안 목적지도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주선은 지금 화성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몇 달 뒤 화성이 있을 곳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것이 우주 항해의 핵심입니다. 목적지는 현재 위치가 아니라 미래 위치입니다. 우주선은 빈 공간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산된 시간 뒤에 행성과 만나도록 궤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움직이는 목표와 약속 시간을 맞추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주에는 도로가 없지만 궤도는 있습니다. 행성과 탐사선은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움직입니다. 태양의 중력, 지구의 중력, 목표 행성의 중력, 주변 천체들의 작은 영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탐사선은 엔진을 계속 켜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엔진을 끄고 중력과 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한번 정확한 속도와 방향을 얻으면 우주 공간에서는 마찰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출발 순간의 방향과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구에서 로켓이 탐사선을 올려보내고 정해진 속도로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게 만들면 탐사선은 태양 주위를 도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갑니다. 그 궤도가 목표 행성의 궤도와 만나는 순간을 맞추는 것이 우주 항해입니다.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과정은 활을 쏘는 것과 비슷합니다. 관역은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바람은 중력처럼 궤적을 바꾸고 화살은 한번 날아가면 마음대로 크게 방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쏘기 전에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합니다. 탐사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 전에 목표 행성의 위치, 탐사선의 속도, 태양의 중력, 비행 시간, 필요한 연료량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주는 완벽한 계산대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로켓의 작은 오차, 태양빛이 탐사선에 미는 힘, 추진기의 미세한 차이, 행성 중력의 작은 영향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은 출발만 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가는 동안 계속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순간에 아주 작은 방향 수정 기동을 합니다. 방향 수정은 우주 탐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탐사선은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몇 차례 작은 엔진을 켜서 속도와 방향을 조금 바꿉니다. 이것을 궤도 수정 기동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동차처럼 핸들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게 밀어서 길을 조금 고치는 방식입니다. 우주에서는 작은 변화도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속도를 아주 조금 바꾸면 몇 달 뒤 도착 위치가 수천 킬로미터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수정은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합니다. 너무 많이 고치면 연료를 낭비하고 너무 적게 고치면 목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탐사선은 우주에서 끊임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긴 침묵 속에서 아주 짧은 순간들을 이용해 자기 길을 다듬습니다. 그렇다면 탐사선의 위치는 어떻게 알까요? 우주에는 GPS가 없습니다. 지구 주변에서는 인공위성 위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화성이나 목성까지 가는 탐사선은 지구의 GPS를 쓰지 못합니다. 대신 지구의 거대한 안테나들이 탐사선과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지구에서 전파를 보내고 탐사선이 다시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가 오가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신호가 얼마나 걸렸는지 알면 탐사선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호의 주파수가 아주 조금 변하는 것을 보면 탐사선이 지구와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탐사선의 위치를 전파의 시간과 흔들림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정밀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주항해는 시계 싸움이기도 합니다. 신호가 1초 늦게 오면 빛이 1초 동안 가는 거리만큼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km를 갑니다. 그래서 신호 시간을 아주 정밀하게 재야 합니다. 지구의 관제소는 탐사선에서 오는 약한 전파를 잡아내고 그 신호를 분석해 위치와 속도를 추정합니다. 탐사선이 멀어질수록 신호는 약해지고 왕복 시간도 길어집니다. 화성까지는 신호가 몇 분에서 수십 분 걸릴 수 있고 더 먼 행성은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먼 탐사선은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보내도 바로 도착하지 않고 결과도 늦게 돌아옵니다. 탐사선은 지구의 손끝이지만 그 손끝은 아주 긴 시간 지연 속에서 움직입니다. 탐사선은 별도 이용합니다. 많은 탐사선에는 별 추적기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별 추적기는 하늘의 별 위치를 보고 탐사선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알아냅니다.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탐사선이 태양계 안에서 움직여도 거의 고정된 배경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의 배열은 우주에서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됩니다. 지구의 옛 항해사들이 별을 보고 바다에서 방향을 찾았던 것처럼 우주 탐사선도 별을 보고 자기 자세를 확인합니다. 탐사선은 어디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안테나가 지구를 향해야 통신할 수 있고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해야 전력을 얻을 수 있으며 카메라와 관측 장비가 목표를 향해야 자료를 모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방향을 잃는다는 것은 곧 생명줄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탐사선은 태양의 방향을 감지해 자신의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가진 탐사선은 태양을 잘 바라봐야 전기를 얻습니다. 태양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은 에너지와도 연결됩니다. 탐사선은 별 추적기, 태양 센서, 자이로스코프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 자세를 유지합니다. 자이로스코프는 탐사선이 얼마나 회전했는지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이런 장치들이 함께 작동하면 탐사선은 우주 공간에서 자기 몸의 방향을 계속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궤도만 정확해도 부족합니다. 탐사선은 자신의 안테나, 태양 전지판, 관측 장비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계속 알아야 합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는다는 것은 위치와 자세를 동시에 관리하는 일입니다. 탐사선이 행성 가까이에 도착하면 상황은 더 어려워집니다. 멀리서 행성을 스쳐 지나가는 플라이바이 임무라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거리로 지나가야 합니다. 너무 멀면 관측이 부족하고 너무 가까우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행성의 중력은 탐사선의 속도와 방향을 크게 바꿉니다. 이 힘을 잘 이용하면 탐사선은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력 도움입니다. 목성이나 금성 같은 행성 옆을 지나며 속도를 얻거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력 도움은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행성 옆을 몇 킬로미터 차이로 지나가느냐에 따라 이후 궤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성의 중력을 새총처럼 이용하려면 접근하는 각도와 속도와 시간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해서 이용합니다. 화성 착륙은 또 다른 종류의 길찾기입니다. 화성에 도착하는 것과 화성 표면에 원하는 지점에 착륙하는 것은 다릅니다. 화성은 대기가 얇지만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은 대기 진입 때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고 낙하산과 로켓, 때로는 특수한 착륙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안에 끝나지만 지구와의 통신 지연 때문에 사람이 실시간으로 조종할 수 없습니다. 탐사선은 미리 입력된 절차와 자동 제어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고 착륙해야 합니다. 진입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얕게 들어오면 대기에서 튕겨 나갈 수 있고 너무 가파르면 열과 압력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우주선은 먼 길을 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정확한 궤적을 따라야 합니다. 탐사선이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한 번의 완벽한 계산이 아닙니다. 계속 확인하고
계속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지구에서 매우 정밀한 초기 궤도를 계산합니다. 발사 후에는 전파 추적으로 실제 위치를 측정합니다. 예상 궤도와 실제 궤도를 비교합니다. 차이가 생기면 작은 추진기를 켜서 수정합니다. 별 추적기와 자세 제어 장치로 방향을 유지합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면 더 자주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한 기동을 수행합니다. 우주항해는 직감이 아니라 반복적인 측정과 보정입니다. 아무리 정밀한 계획도 우주에서 조금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탐사선은 길을 안 잃는 것이 아니라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고 다시 맞춥니다. 우주에서 정확함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긴 관리입니다. 우주 탐사선의 길은 지구에서 사람이 손으로 그리는 단순한 선이 아닙니다. 수많은 컴퓨터 계산과 관측 자료가 합쳐져 만들어집니다. 행성의 위치는 아주 정밀하게 예측됩니다. 탐사선의 질량과 연료, 엔진의 힘, 태양빛의 압력, 목표 행성의 중력, 심지어 탐사선에서 나오는 열이 만드는 미세한 힘까지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작은 힘도 긴 시간 동안 누적되면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빈 공간도 완전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력은 늘 작용하고, 빛도 물체를 조금씩 밀고, 탐사선 내부의 장비도 미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 우주 항해는 대충 날아가는 일이 아니라 매우 작은 힘까지 읽는 정밀한 계산입니다. 탐사선이 목표를 놓치지 않는 데에는 관제팀의 역할도 큽니다. 우주선은 혼자 날아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닙니다. 지구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계속 신호를 분석하고 궤도를 예측하고 명령을 보냅니다. 탐사선이 너무 멀리 있으면 한 번의 명령이 도착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명령은 매우 신중하게 만들어집니다. 잘못된 명령 하나는 탐사선의 자세를 틀어버리거나 연료를 낭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동은 미리 시뮬레이션 됩니다. 여러 가능성을 계산하고 위험을 줄인 뒤 명령을 보냅니다. 우주 탐사선의 여행은 기계 혼자의 모험이 아닙니다. 지구에 남은 사람들과 우주에 있는 기계가 아주 느린 대화를 이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대화가 끊기지 않아야 탐사선은 길을 유지합니다. 멀리 있는 탐사선일수록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통신 지연이 길어지면 지구에서 모든 것을 즉시 지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착륙이나 근접 비행처럼 빠르게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는 탐사선의 자동 시스템이 작동해야 합니다. 카메라와 센서로 지형을 확인하고 속도와 고도를 계산하고 위험한 곳을 피하거나 정해진 절차대로 엔진을 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주선 안의 작은 두뇌와 같습니다. 물론 그 판단도 사람이 미리 만든 프로그램과 알고리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탐사선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먼 우주 탐사는 지구의 명령을 그대로 따라가는 시대에서 탐사선이 일정 부분 자율적으로 길을 찾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가 멀어질수록 우주선은 더 똑똑해져야 합니다. 길을 찾는 데 실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주에서는 작은 오차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화성을 목표로 했는데 조금만 늦거나 빠르면 행성 옆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궤도 진입을 해야 하는 순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면 행성에 붙잡히지 못하고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반대로 너무 많이 감속하거나 진입 각도가 잘못되면 대기에서 타거나 추락할 수 있습니다. 착륙선이라면 몇 킬로미터 오차가 위험한 바위 지역이나 경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목적지는 점이 아니라 작은 창문에 가깝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위치와 속도로 그 창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창문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 항해는 거대한 공간을 여행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좁은 정답을 맞히는 일입니다. 탐사선이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길 찾기는 계속됩니다. 궤도선은 행성 주변을 안정적으로 돌아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대기 저항이나 중력 불균형 때문에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높으면 관측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달이나 화성 주변의 중력장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습니다. 지형과 내부 구조 때문에 지역마다 중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궤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궤도선은 때때로 궤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로버는 표면에서 또 다른 길 찾기를 합니다. 바퀴가 모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바위를 피하고 목표 지점까지 안전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우주 탐사에서 길 찾기는 발사 순간부터 착륙 후 이동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목적지에 닿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다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주 탐사선이 길을 잃지 않는 이유는 우주가 완전히 무질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은 중력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작은 오차와 불확실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 태양계는 계산 가능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있기 때문에 탐사선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행성들이 예측할 수 없이 움직였다면 우주 탐사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주선은 길을 외워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규칙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태양과 행성들의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하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먼 목적지와의 만남이 가능합니다. 우주 탐사의 내비게이션은 결국 자연 법칙입니다. 그렇지만 자연 법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법칙을 정확히 측정하고 계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지구의 거대한 안테나, 원자시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별 추적기, 자세 제어 장치, 작은 추진기, 자동 착륙 프로그램이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우주선 하나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은 수많은 기술이 동시에 성공한다는 뜻입니다. 발사 순간의 속도, 중간의 궤도 수정, 통신 신호의 분석, 목적지 근처의 감속, 착륙 또는 궤도 진입까지 하나도 대충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길을 찾는 일은 낭만적인 항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차와 싸우는 작업입니다. 작은 차이를 발견하고 작은 힘으로 고치고 긴 시간 뒤에 결과를 맞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탐사선의 도착은 기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밀한 계산의 승리입니다.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까지 가는 우주선은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길을 찾을까요? 답은 별과 전파와 중력, 그리고 끊임없는 계산입니다. 탐사선은 현재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지구의 안테나가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확인하고 별 추적기가 방향을 잡고 작은 추진기가 궤도를 수정합니다. 행성의 중력은 위험이자 길잡이가 되고 우주선은 그 힘을 이용해 더 멀리 나아갑니다. 우주에는 도로도 표지판도 없지만 법칙은 있습니다. 그 법칙을 정확히 읽어내면 작은 탐사선도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행성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주선은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긋나는 길을 계산으로 다시 맞추며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주항해는 어둠 속을 헤매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한 점을 향해 시간을 맞춰 날아가는 일입니다.